펄트 4 집단 상담 가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이해, 집단 유형이 있죠. 상담 집단은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 예방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집단입니다. 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치료 집단은 보다 심각한 정서 행동 문제나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집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회의가 더 길고 주로 정신과적 내용을 다뤄요. 자조 집단은 공통의 문제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단입니다. 자조 집단은 전문가가 없죠. 가이던스 집단은 정의적, 인지적 측면의 정신건강 교육과 정보 제공 목적의 집단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있고 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합니다. 성장 집단은 집단 경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기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집단, 첫 만남 집단, 마라톤 집단이 있죠. 훈련 집단은 인간관계의 감수성을 높이고 인간관계의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즉시적인 생각과 느낌, 반응을 강조하고요. 학습하는 반응에 학습에 초점을 둡니다. 첫 만남 집단은 사람들의 인간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집단이고요. 사회적 기술 개발보다 일치성과 진솔성에 신장합니다. 마라톤 집단은 시간의 회계를 통해 구성원의 방어를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조성하여 집중하는 상호작용으로 인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집단입니다. 과업 집단은 구체적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이고요. 내담자 조직,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합니다. 첫 만난 집단 모형의 집단 상담자 역할은요. 행동의 모범이나 설명을 통해 집단원들이 가장 효과적인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방적 집단과 폐쇄적 집단이 있죠. 죄송합니다. 과정 중에 새로운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집단이 나뉩니다. 개방 집단의 장점은 집단에 활력을 주고요. 새 집단은 모방학습 용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 안정성이 약해서 응집력에 문제가 있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폐쇄 집단의 장점은 응집력이 높고요. 단점은 집단의 활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구조화 집단, 불구조화 집단입니다. 구조화 집단은 정해진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집단이고요. 비구조화 집단은 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진행하는 집단입니다. 구조화 집단의 장점은 시간 비용 경제적이고요. 경력이 적은 상담자에게 유리하고요. 단점은 폭넓고 깊은 자기 탐색이 어려워요. 동질 집단의 장점은 응집력이 초기에 조성되고 갈등이 적고요. 단점은 현실 검증 기회가 적고 상호적인 깊이가 피상적이에요. 이질 집단의 장점은 갈등 해소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문제 해결력이 증진되고요. 광범위한 관점과 견해를 제공합니다. 집중 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 1회씩 계획된 회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예시도 될 수 있습니다. 집중 집단의 장점은 집단 상담에 대한 몰입이 높고요. 자기 탐색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다룰 기회가 없어요. 집단 상담의 장점은 보편성 제공하고 시간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요. 구성원 저항 감소되고 지지체계 형성되고 소속감 증대, 현실검증 기회 제공, 피드백 기능, 새로운 행동 연습이 있어요. 반면 한계점으로는 비밀보장 한계가 있고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미약할 수 있고 역효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구성원 제한, 집단 압력 가능성이 있어요. 집단 육동은 집단원 간 상담자와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에요. 내용 과정 있고요. 빈도수, 집단원 배경, 크기, 참여 등기, 모임 시간, 장소, 집단 목적의 명료성, 집단 회기 길이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집단 응집의 부작용은 집단 사고, 하위 집단 형성, 논란과 적개심 표출이 있고요. 집단 사고는 집단 응집이 강해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예요. 집단 응집 측정 방법은 참여 관찰, 은폐 관찰, 공개 관찰, 자기보고 측정이 있고요. 모데너 사회성 측정법은 교실 내에서 학생 상호 간 사회적 관계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개인의 사회적 적응 개선을 위해 그리고 집단의 사회적 구조 개선을 위해 집단 조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시하고요. 연쇄형, 인기형, 삼각형, 고립형, 단짝형 등이 있습니다. 조화리의 창, 자신이 아는 그 부분, 자신이 모르는 부분, 타인이 아는 부분, 타인이 모르는 부분으로 나뉘고요. 자신이 아는 부분, 타인이 다시 아는 부분은 개방 영역이고요. 자신이 모르는데 타인이 아는 부분은 맹인, 자신이 아는 부분인데 타인이 모르는 부분은 은폐,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타인도 모르는 부분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개방 영역이 넓을수록 일체적이고 성숙한 관계 맺음이 가능합니다.
개방 영역을 맹인 영역으로 넓히려면 피드백을 받으면 되고요. 개방 영역을 은폐 영역으로 넓히려면 자기 노출을 하면 됩니다. Q6번 레스트의 치료 종류는 정화, 희망고치, 실존적 요인, 생활교육, 자기이해, 가족재현, 은진력, 이타주의 동일시, 보편적 대인관계 인력, 대인관계 출력 있고요. 정화는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여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신뢰감 형성, 은진력, 촉진, 위험적 감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이해는 자기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곡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자신이 타인을 배려하고 보답하는 능력 등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편성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비슷한 감정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불필요한 방어 기제를 내놓도록 도와주고 소치심과 무가치함을 줄이고 자존감이 증가하고요. 스스로 수용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대인간 인력은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지적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생활교육은 집단원들이 내가 무엇인가 하도록 조언하는 거고, 대인간 입력은 내가 타 집단원에게 어떤 성격을 보이는지 알게 되고, 보편성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집단 응징력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소속돼 있다. 대인간 출력은 집단과 다른 사람에 의해 더 신뢰감을 갖게 된다. 응집력, 집단 응징력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대인간 출력, 집단 내 특정 집단과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타주의다. 자신을 잊고 타임을 두는 것을 생각한다. 다음 정화, 자기이해, 희망고치, 정화, 동일시, 집단 응징력, 이타주의, 집단 응징력 이런 거 이타주의 다시 예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얄롬 치료적 요인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화, 희망고치, 실존적 요인, 정보 공유, 사회화 기술 개발, 1차 가족의 교정적 재현, 집단 응징력, 이타심, 모방인도, 보편성,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징력은 우리라는 소속감을 기반으로 집단 내에서 일체화하는 정도예요. 집단 참여에 용기를 주어 집단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집단 안에 자기 노출이 증가할 수 있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정적 정서 체험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에 처리할 수 없었던 정서적 경험으로 우호적인 환경에서 다시 노출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충분히 지리적 인정이 필요하고요. 현실 감정이 가능하도록 피드백과 솔직성이 요구됩니다. 코틀러의 치료적 요인은 공적 책무, 과업 촉진, 대리학습, 소속감, 시연, 인식, 정화, 모험시도, 가족대응 지지, 직무, 피드백, 마법 움직여, 성우 영향이 있고요. 모험시도는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공개하고 인정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모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다른 사랑의 일반화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코리의 치료적 요인, 집단 응징력, 모험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 개방, 피드백, 보편성, 희망, 유머, 정화, 힘, 마음껏 시도하기, 인지, 재구조와 변화하겠다는 의지, 직면, 관심과 이해했고요. 자기 개방은 개인의 문제와 관심, 욕구와 기대, 개인적 경험 등에 대해 털어놓는 거예요. 집단원들의 모범이 되어 집단원들의 자기 개방을 촉진하고 집단 응징력을 높입니다. 피드백은 다른 집단원의 생각,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을 되돌려주는 것이고요. 자기 이해 폭을 넓히고 자신의 다른 각도로 보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껏 시도하기는 다른 집단의 생각,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을 되돌려주는 것이고요. 자기 이해 폭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은 다른 각도로 보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지 재구조하는 특정 경험과 연관된 강렬한 감정의 의미를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게 되고요. 집단 상담자의 자질은 함께함, 개인적 힘, 집단 가정에 대한 신뢰, 용기가 있어요. 코틀러가 말한 유능한 집단 상담자의 자질은 창의성, 자기소용, 자발적 모범, 심리적 에너지, 공감적 이해 능력, 새로운 경험 추구, 유머, 개방적 태도,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자기 수용은 자신의 약점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 추구는 다른 세계에서 온 집단원들의 문화를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려 함으로써 신뢰감이 형성되고요. 유머 감각을 잘하면 통찰 촉진하고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고요. 긴장 감소되고요. 개방적 태도는 쉽게 불안정해지지 않고 쉽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피드백에 가면해지지 않고 부정적 피드백을 더 솔직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집단 상담자의 문제 행동은 지나친 개입, 방어적 태도, 폐쇄적 태도를 과도한 자기 개방 같은 게 있고요. 지나친 개입의 문제점은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집단원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집단원이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다른 집단원들과 연관해 주면 좋습니다. 방어적 태도의 문제점은 집단원도 방어적으로 변해서 적대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집단원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은 강하고요. 대처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사고 등 역동을 탐색합니다. 다른 집단원의 반응을 탐색해보고 함께 논의합니다. 폐쇄적 태도의 문제점은 집단원의 자기 개방을 저해하고 대처는 적절한 자기 개방을 통해서 집단 역동을 촉진합니다.
과도한 자기 개방은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다른 전문가 상담 자문을 통해 해결하고요. 집단과 관련된 자기 개방은 일반적으로 유익하고 그리고 유혹이 느껴지면 그 이유와 어느 정도까지 털어놓을 것인가 고려를 합니다. 집단은 유형 및 특징은 방인형, 독단형, 민주형이 있고요. 방인형은 소동적, 집단 가정 책임을 구성원에게 돌리는 거고요. 독단형은 리더 중심적, 집단 안의 비판적 사고를 저지하고요. 민주형은 집단 중심적이고 집단원과 책임 공유, 집단 안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합니다. 공동 리더십으로 역할 분담 가능, 정보 교환 용이함, 전이 발생 시 처리가 용이함, 피드백 교환 가능, 소진 가능성을 줄여줌 이런 장점이 있고요. 경계심이 유발되고 인력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집단 편의 가능성, 상담가 간 의견 불일치가 단점이 되겠죠. 개인 상담자 참여 시 치료적 대화를 나눈 이들 자신감을 심어주고 치료적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요. 내담자도 참여 시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 탐색할 수 있고요. 상담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집단원으로 참여 시 집단 상담자의 역할 수행 전 집단 경험은 윤리적으로 합당하고요. 집단 상담자의 리더십 관찰을 통해 대리학습의 기회를 느껴볼 수 있고요. 개인 상담과 다른 집단 역동과 가정의 힘을 느껴볼 수 있고요. 집단 리더와 집단에 대해 조망을 볼 기회가 생깁니다. 집단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수, 학습, 경험 학습, 관찰 학습, 수련 감독 있고요. 집단 상담자의 윤리 강령은 자발적 참여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내담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순히 참석만 하고 규정된 집단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집단은 집단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 이탈 절차는요. 첫 시간에 떠날 절차를 모든 집단에게 설명하고요. 집단을 떠나기 전에 참석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게 하고요. 신중히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성급하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관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요. 상담자의 객관성과 전문적 판단을 저해하기 때문이에요. 집단의 능력을 저해해서 집단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다중관계를 피할 수 없는 경우는요. 외부 전문가의 의뢰하고요. 사전 동의 받고요. 자신이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서 다중관계로 인해 내담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집단원의 과학 역할은 비평가, 조정가, 진행, 기술자, 공헌자, 부원 설명자, 방향 제시자, 활력소 제공자, 기록자, 정보 모색자, 정보 제시자, 의견 모색자, 의견 제시자가 있습니다. 집단원의 문제 행동에는 하위 집단 형성 문제점이 있는데요. 친밀감, 공유된 정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하위 집단에서 다루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집단에 따돌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위 집단 형성 대처 방안은요. 집단방 만나는 집단 내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고요. 하위 집단 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이고 개방적으로 다루고요. 집단은 대인관계 형성 유지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실험실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하위 집단 형성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하위 집단 목표가 집단 목표와 일치할 때 응집률 높아지고요. 집단 상담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자기 탐색이 가능하고요. 의존적 행동입니다. 상담자가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에 대한 사안을 대신 개정해주는 것을 기대하고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대처 방안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혼동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 집단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다음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는요. 현재 느낌, 생각과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중심에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집단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공허함을 경험하거나 다른 집단을 지도하게 합니다.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 대처 방안은요. 지금 여기 초점을 맞추고 과거 경험에서 야기된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요. 차단 후에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느낌을 진실하게 토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집단은 행동에 직면하도록 하여 변화를 촉진합니다. 중도 포기의 문제점과 예방 방법입니다. 상담자 및 집단원에게 위협이 되어 집단은 치료적 힘을 잃게 되고요. 집단원들이 깊은 속내를 빠른 속도로 나눈다면 집단원들이 자기 개방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떠나려는 경우 집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떠나는 집단에게 나무라는 압박이 가해질 경우 보호하고요. 대처 방안은 집단의 불만스러운 감정 표현하게 하고 그만두려는 이유를 말하게 하고 신중히 고려할 시간을 줍니다. 지성화는 감정 노출을 꺼리고 지적인 부분만 언급하는 거고요. 문제점은 집단은 자기 개방 가로막고 분위기 경직시키고 신뢰감 형성을 막아요. 대처 방안은 정신적 외상이 있는 경우 집단 상담자가 이를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고요. 감정을 인식하고 경험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질문 공세 문제점과 대처 방법입니다. 호기심 충족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고 집단원의 감정 탄생보다 생각에 의존하게 되고요.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부담감을 주어서 감정 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처 방안은 질문 속에 포함된 핵심 내용을 자기들 주어로 직접 표현하게 하고요. 질문하기 전에 마음속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고 평소문을 느낌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우월한 태도는요, 탁월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집단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것이에요. 문제점은 자기개방 상하게 하면서 집단 분위기 위축되고요. 대처 방안은 집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점을 탐색해서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에서 스스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습관적 불평도 집단 분위기를 해치고요.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거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대처 방안 문제 유의점은 개인 면담을 통해 원인을 탐색하고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그 집단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집단원을 통해 분위기를 고양시킵니다. 유의점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대하독점의 원인은 불안을 느끼거나 집단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문제점은 집단 공유 시간을 방해하고요. 말이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른 집단을 지도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대처 방안은 한 문장으로 말해보게 하거나 다른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거나 해당 집단뿐 아니라 방임 조장한 다른 집단원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다음 소극적 참여는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관찰당하는 느낌을 주어 불안하게 하고요. 해당 집단원을 의식함으로써 집단원의 참여를 둔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원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자아내요. 대처 방안은 연결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기다려주고요.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침묵에는 생산적 침묵과 비생산적 침묵이 있죠. 비생산적 침묵일 때는 이제 즉시 개입해야 되고 생산적 침묵일 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충고 일상기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충고 일상기의 문제점은 다른 집단의 생각이나 정리 기회를 박탈하거나 감정 표출을 저해하고요. 충고는 제안하는 사람은 승자, 상대는 패자나 미묘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대처 방안은 집단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도록 돕고요. 집단원들에게 교육하기에 섣부른 충고는 생각만큼 효과적인 조율 방법이 아니라고 일깨웁니다. 충고를 일삼는 집단원에게 행동의 동기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적인 구원은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어려워서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가식적 지지행위예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성장 또는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집단원의 행동을 차단한 후 해당 집단원에게 그의 느낌과 생각을 탐색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집단원에게 행동을 차단 후 이야기하던 집단원에게 계속 표현하도록 하고 집단원에게 동정 충고보다는 경청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정하는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제 매사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집단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정서적 지지를 해야 되는지 무시해야 되는지 갈등하게 되고요. 해당 집단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느라 집단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적대적 태도는요. 내면에 누적된 부정적인 감정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행위예요. 다른 집단원의 적대적 태도를 유발해서 집단 분위기를 해치고요.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해서 집단원들의 자기개방을 어렵게 하고 움직임 형성을 방해합니다. 대처 방안은 집단원에게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느낌을 나누게 하고 해당 집단원이 경청하게 하고요. 집단원이 원하는 것을 탐색한 후 직접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집단 상담 기술에는 연결이 있죠. 처음에 한 집단원의 말이나 행동을 다른 집단원의 관심과 연결짓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공감대 형성하고 보편화 경험하게 하고요. 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합니다. 유의사항은 어떻게 적용될지 지속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집단 초기에 의도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차단하기는 집단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말이나 행동을 중지시키는 기술이고요. 일시적 구원 시도할 때 초점에서 벗어날 때 공격적 행동 시 비밀누설 발생 시 질문 공세할 때 차단하기 사용합니다. 주의사항은 불가피하게 차단할 때가 있을 거라고 사전에 공지해야 되고요. 적시성 중요하고 비언어적 행동은 부드럽게 하여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급력이 상호작용 촉진입니다. 현재 집단원들이 위치한 공간에서 경험을 의식하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이것의 촉진 방안은 생산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갈등과 대립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지지 격려 의미는 이제 용기와 의욕을 붙들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목적은 집단원이 계속 이야기하도록 자신감을 주고요. 문제를 넓고 깊게 탐색해 보도록 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유의사항은 이게 때로는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집단원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은 집단원에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집단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집단원이 관찰한 것을 다른 집단원에게 말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고요. 정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모델링의 효과는 집단 규범을 강화시키고요. 재진술과 반영과 같은 상당 기술의 활용은 집단원의 참여 행동을 강화시켜요. 초점 맞추기는 집단에서 논의되는 주제나 소주제를 설정, 유지, 이동, 심화시키는 거고요. 집단 목적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고 주의 집중을 유지시킵니다. 시간이 충분한지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과정은 초점 설정, 초점 유지, 초점 이동, 초점 심화로 이루어집니다. 초점 유지에서는 집단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뤄야 되고요. 초점 이동에는 집단 상담의 주제, 목적과의 관련성, 활동 지속성 시간 보고요. 심화에는 선택될 주제에 대한 작업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집단을 통찰 유도하고 자기 이해 폭을 넓혀서 건설적인 행동 변화를 도출합니다. 집단 준비 및 집단 계획서 작성 요소. 집단 계획서 작성 중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있고요. 집단원 선별 절차 방식과 개별 면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절차 방식은 개별 면접 질문지 1에 있고요. 시작전 잠재적 집단과 개인적 접촉 기회가 있고 기대 욕구를 파악한 후 집단 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설명합니다. 집단 크기가 많거나 적을 때, 많을 때는 문제를 다룰 시간 부족하고요. 장기 불충분하고 사회 집단 생성의 가능성이 있고요. 적을 때는 이제 오히려 부담감이 될 수 있고요. 다양성이나 검증 기회가 부족하고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집단 규범은 집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원들이 실천해야 하는 행동 기준입니다. 명시적 규범, 암문적 규범이 있고요. 집단 규칙은 법률이나 학칙처럼 구체적으로 명식돼서 위반에 대한 벌이나 제재 방침이 있는 행동 기준이에요. 위반 시 해결사항은 규칙을 상기시키고 경고 주고 중도 탈락이 될 수 있어요. 준비 단계는 집단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고요. 예비 집단 회계는 선발된 집단원들과 함께 집단 상담 이전에 모임을 갖는 것이에요. 상담자 역할은 집단원을 부담감 해소하고 집단 규칙 설정, 규범 안내, 기대 명료와 비자발적인 잠재적 집단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터크만의 당별의 특별일서에 형사 고소에 형성기, 갈등기, 교범기, 수행기, 해상기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초기 단계에는 과제가 있는데 참여자 소개 예비보단 취급해야 되고요. 신뢰관계도 안정된 본점 분위기 형성하고 적절한 구조와 행동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보장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죠.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집단 구조화 내용입니다. 집단 성격과 목적 확인해야 되고 집단 상담자 역할 소개해야 되고 집단 규범 안내 및 집단 규칙을 설명하고 집단 운영 방법을 소개합니다. 초기 단계의 특징은 상담자는 신뢰동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공감, 수용 등 기본적인 태도를 배워요. 그 집단은 기대 두려움을 가지고요. 침묵과 어색함이 있으면 누군가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다려요. 초기 단계 상담자는 그래서 모델링을 하게 하거나 집단 가업을 촉진하게 하거나 집단 규칙과 규범 형성, 개인 목표 설정하게 하고 적당한 구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집단원 사이에 저항이 표출되고요. 상담자에 대한 도전이나 갈등 그리고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하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럴 때 상담자는 갈등 상황을 충분히 다루고 인식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구성에 가르쳐야 되고요. 다양한 저항을 존중하고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고 도전을 받아들여줘서 다루어서 집단의 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반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격려해야 되고요. 작업 단계의 특징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 집단 규정을 강화하고 발전, 신뢰와 응집력이 높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려고 하고 피드백 교환이 활성화됩니다. 네, 작업 단계의 상담자 역할은 직면을 다루는 것과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동 모델이 되고요. 통찰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집단의 의지를 지지 격려하고 일상생활에 옮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행동 패턴의 의미를 설명하여 집단원의 자기 탐색을 넣습니다. 종결 단계는 집단 상담 종결 시 비밀 유지와 관련된 유의사항 상담이 끝난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재차 강조하고요. 비밀을 폭로하지 않고도 집단 상담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미해결과제 다루기. 1번 집단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회계를 유기하고요. 심각할 때는 집단원의 동의를 얻어 종결 시간 놓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의는 미해결 시간을 들여서 새롭게 취급하지 않아야 돼요. 피드백 주고받기 상담자 역할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피드백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행동용어도 해야 되고 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집단 성과 평가하기 상담자 역할은요. 집단에서 배운 학습 결과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용어로 진술하도록 해야 돼요. 행동병원 실습 상담자의 역할은요. 각자의 학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실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야 돼요. 200원 간호기 상담자 역할은요. 집단원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서 서로의 아쉬움을 공유하도록 돕되 지나치게 슬픈 감정을 조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집단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밖에서 새로 시도할 행동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다짐과 과제의 유의점인데요. 집단은 각자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진 않게 해야 돼요. 준비 단계에서는 배운 것을 실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있는지와 집단 해체에 대한 두 가지 두려움을 느끼고요. 헤어진다는 사실 슬픔과 우려를 갖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요. 배운 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바람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기회를 줘야 되고요. 비밀 유지 다시 한번 당부해야 되고 배운 기술들을 다양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개념적으로 구조화를 통해서 집단원들을 상담에서 배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수 상담의 목적은 집단에서 배운 새로운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재확인해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정신분석 내 집단 내 전이 는 초기 아동기의 기억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외제화 전이는 자신의 측면들을 치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다음에 심리극의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즉흥성, 자발성, 창조성, 현실 감정, 역할이론, 텔레, 첫 만남, 이미지, 카타르시스. 즉흥성은 사전 준비 또는 연습 없이 임하는 거고요. 자발성은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기존의 자발성을 새롭게 반응하는 거고요. 창조성은 즉흥성과 자발성을 통해 직관적인 행위와 역동적인 실험을 함으로써 발휘되는 겁니다. 현실 감정은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특정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험실 기능을 하는 동시에 특정 행동이 사회적으로 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텔레는 끌림의 정도고요. 심리극 기본 요소는 무대, 연출자, 주인공, 관객 이렇게 있어요. 보조자의 기능은 주인공에 의해 제안되었던 지각 대상을 연기하고요. 주인공과 보조자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형성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안내 역할을 해야 돼요. 연출자와 보조자는 그들의 심리극을 하지 않도록 하고 주인공 드라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관객은 주인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공감을 통해 감정이 완화되어 다인관계에 대한 갈등을 통찰합니다. 주인공에게 가치 있는 지지와 피드백을 해주며 관련 경험을 나눕니다. 심리극 단계는 준비 단계, 행위화 단계, 나누기 및 토론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마술가게 기법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담겨있는 가게를 상상하고 주인공이 원하는 특성과 주인공이 소유한 특성을 맞교환하여 마술처럼 얻게 하는 기법입니다. 효과적인 주인공 특성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목표가 혼란스럽거나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려움을 느끼는 주인공에 사용하면 되고요. 하지만 이거 즉시성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동일 집단을 너무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중자 기법은 표현하기 힘든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내적 자아 역할을 하는 보호자입니다. 아까 이거 즉시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적시성이랑 헷갈려서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중자 다시 보겠습니다. 표현하기 힘든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내적 자아 역할을 하는 보조자입니다. 주의점으로 이중자는 주인공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효과는 주인공이 표현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의식수준 아래 잠재해 있는 주인공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억눌리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거울 기법은 다른 참가자가 마치 거울처럼 주인공의 자세, 몸짓, 언어 등을 똑같이 따라하는 기법이고요. 효과는 자신의 모습을 제3자 행동을 보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고 주의점은 강력한 증명 기법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역할 바꾸기는 주인공이 심리극에서 상대 역할을 맡아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요.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역할 바꾸기의 효과는요.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이 볼 수 있어서 인지적 정서 통찰을 얻을 수 있고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이 제한될 때가 있는데요. 집단이 역할 바꾸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가해자나 폭력자인 경우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빈 의자의 적절한 사용 시기는 사이코 드라마에 등장하는 누군가 부재하거나 혹은 세상을 떠났을 때이고요. 마지막으로 동기 강화 상담 보겠습니다. 주요 개념 중에 양가 감정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것과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 사이에서 논쟁하도록 양쪽에서 끌어다니는 상황이고요. 교정 방사는 내담자에게 결여되어 있거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고치려는 상담자의 자세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 명시는 정신은 협동정신 수용 연민 수방 유발성 협동정신 수용 연민 유발성 이렇게 4개 있고요. 의사소통 방식은 개방질문 인정 반영 요약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집단 안의 개인적 목표와 가치를 기반으로 변화를 위한 내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구체적 목표는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 감소와 내적 동기 증진이고요. 상담자 역할은 자신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느끼고 자기 목소리를 설명을 듣게 해줍니다. 과정은 시작, 관점 탐색, 관점 확대 실행입니다. 네, 여기까지 집단 상담이었습니다.